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대산전기학원 강사 강규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회로 이론 핵심 문제 300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번 문제를 보시면 회로에서 6오음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6오음 여기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전류를 구하려고 보니까 전류원이 두 개가 있죠. 7A, 8A. 그러면 우리는 중첩을 떠올릴 수가 있겠네요. 중첩의 정리는 전류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개방한 상태에서 계산한 다음에 각각 구해서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뭐 어떻게 구하든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우리는 7A를 먼저 개방하고 볼까요? 자, 7A 전류원을 개방한 상태에서 자, 이때 전류를 I-라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전류원이 지금 개방된 상태니까 여기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 전류원은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고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한다면 8A 전류가 나와서 갈림길을 만날 테니까 일로 일부분이 갈 거고 나머지가 이쪽으로 가겠죠. 자,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다시 얘네들 통해서 흐를 텐데 결국 12하고 4가 병렬이니까 얘네 둘은 미리 합쳐버립시다 우리가. 그러면 둘이 병렬이니까 밑에는 더하고 12 더하기 4 위에는 곱하고 12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48이니까 3이 되나요? 네, 요게 계산하면 3오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요 둘이 합친 게 3이고 이쪽은 6이니까 6과 3이 병렬이고 그 중에 여기로 가는 전류를 찾으면 되겠죠. 우리 전류 분배 법칙을 쓰셔서 자, 먼저 두 저항을 더합니다. 6 더하기 3 그리고 전체 전류가 8A 그리고 전류 분배 법칙은 상대편 저항이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 전류 구하려면 반대편 저항 얘네들이 합친 값 3을 올려놓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9분의 2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이번에는 7A 전류원을 살려놓고 얘를 개방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A 전류원을 개방을 한다면 자, 그럼 여기를 다시 이렇게 지우고요. 이번엔 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7A에서 전류가 나와서 일부분이 일로 갈 거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 여기로도 갈 텐데 결국 얘가 봤을 때 얘하고 얘네 둘하고 병렬. 그 안에서도 또 얘네 둘이 병렬이니까 아까 둘이 미리 합쳐놓은 거는 3이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쪽이 3, 이쪽은 6이니까 여기서도 전류 분배 법칙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역시 6 플러스 3이고 자, 이번에는 전체 전류가 요게 전류원이니까 7A가 되겠고요. 반대편 똑같이 3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9분의 37은 2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실제로 두 전류원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두 전류를 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류 I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 9분의 24 더하기 9분의 21 이렇게 더하셔서 결국 9분의 45가 되겠고요. 그러면 5A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평형 3상 3선식 회로가 있습니다. 부하는 Y결선이고 VAB가 100루트3의 0도 전류는 20에 마이너스 120도다. Y결선된 부하의 임피던스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부하 임피던스 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꼭 주의하실 것은 3상에서 임피던스를 이용할 때는 무조건 상을 기준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당연히 상전류, 상전압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Y결선이고요. Y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크죠. 따라서 여기에 루트 3배를 해줘야 같아질 거고요. 위상은 30도 위상차가 납니다.
그 다음에 선전류와 상전류는 똑같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요 VAB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선간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IA는 바로 선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선간전압과 선전류를 줬으니까 우리는 저걸 가지고 상전압과 상전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식에서 내가 상전압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위상은 자, 선간전압이 30도 앞선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상전압을 구하면 상전압은 30도 지상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류는 똑같으니까 이 전류는 그대로 상전류로 봐도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상전압만 찾으시면 되는데 선간전압이 100 루트 3이니까 얘를 루트 3으로 나누시면 크기는 100이 될 거고요. 위상은 원래 0도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30도를 해야 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0도 되겠죠. 나누기. 자, 상전류는 선전류와 똑같다 그랬으니까 얘를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20에 마이너스 12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는 나누시고 5. 각도는 위에서 밑에를 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120을 빼면 결국 플러스 9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선간전압이 100V. 자, 선간전압 V라고 쓸게요. 100. 역률이 0.6. 자, 역률 코사인 세타가 0.6.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무효율 사인은 당연히 0.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평형 삼상부하에서 무효전력 Q가 10kB라고 합니다. 무효전력 Q가 10kB가 나왔다면 선전류 I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지금 삼상이라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삼상에서 원래 무효전력 구하는 식은 자, 루트 3배의 VI의 사인 세타죠. 그럼 여기서 전류 구하시면 되니까 전류는 다 넘기면 루트 3배의 V의 사인 세타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무효전력 Q는 10kB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루트 3배의 전압 V가 100 그리고 사인 세타니까 얘를 넣어야 되겠네요. 0.8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시면 나오겠죠. 자, 이걸 계산기로 누르시면 네, 2번 72.2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179번. 전원이 Y결선, 부하는 델타 결선된 삼상 대칭 회로가 있습니다. 전원의 상전압이 220, 상전류는 10A일 때 부하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 구하래요. 자,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 푼 적 있었죠. 우리가 임피던스 구할 때는요. 전류분의 전압이고요. 항상 상을 기준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상전류와 상전압을 이용한다 그래서 지금 상전압이 220이고 상전류가 10이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2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원은 Y결선이고 부하가 델타 결선이라고 줬어요. 즉 전원과 부하가 결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전원이 Y결선. 자, 이게 전원인데 Y결선으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게 상이 3개가 모여서 지금 3상이 된 거죠. 부하는 델타 결선이래요. 자, 여기 부하가 이렇게 델타 결선돼 있다 이거야. 그러면 전원과 부하가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그때 이 부하에 들어있는 얘가 됐든 똑같은 값이죠. Z 값을 구하라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임피던스 Z를 구하려면 상전류와 상전압을 필요로 하는데 그 상전류와 상전압은 여기 델타 결선에 대한 상전압과 상전류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전압은 전원의 상전압이니까 여기 상전압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 전압이 얼마예요? 22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전원의 상전류가 10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전류가
10A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원은 Y결선이니까 Y결선에서는 상전압이 220이면 여기 선간에 나타나는 전압은 요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겠죠. 그럼 얘는 220의 루트 3배가 될 거고요. 대신에 Y결선에서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으니까 여기 선로에 흐르는 전류도 똑같이 10A가 흐를 거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얘가 부하 측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델타 결선이 되니까 자, 델타 결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간 전압과 상해 전압이 같고 그 다음에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상전류는 선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봤을 때는 선간 전압이 220의 루트 3이라면 요 임피던스 한 상에 걸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걸리는 전압, 상전압은 똑같이 220의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죠. 둘이 같으니까. 대신에 전류는 선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눈 만큼이 상에 들어오는 전류이기 때문에 얘가 봤을 때 이게 선전류니까 요 선전류가 요 임피던스로 들어오는 상전류는 10A를 루트 3으로 나눈 만큼만 상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부하 측에서 봤을 때 요 델타 결선된 부하에서 봤을 때 상전류 요게 상전압이 돼서 얘를 저기다가 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측의 상전압은 220의 루트 3배. 그 다음에 상전류는 얘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10 나누기 루트 3배.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6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평형 3상 유도 전동기에 출력이 10마력, 선간 전압은 200, 효율이 90%, 역률이 85%일 때 전동기에 유입되는 선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단 1마력은 746W로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효율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효율. 그럼 우리가 효율의 개념은 효율 이타라고 하는 건 효율은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가 되겠죠. 그럼 입력은 P 인풋 I라고 해볼게요. 출력은 P 아웃풋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동기에 유입되는 들어가는 입력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니까 3상일 경우에 루트 3배의 V, I, 코사인 세타죠. 자, 출력은 지금 전동기가 10마력짜리라 그랬으니까 10마력에다가 1마력당 746W죠. 그럼 746을 곱하시면 이게 전기적인 와트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효율이 얼마라는 거예요? 90%, 0.9다 이 얘기죠. 그럼 이 식에서 이제 전류를 구하라. 유입되는 전류니까 입력되는 요 전류가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자리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전동기에 들어가는 전류 I는 자 바로 쓸게요. 루트 3배에 전압 V가 선간전압 200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는 85% 0.85 여기다가 효율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0.9 그리고 분자에는 출력 10 곱하기 74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게 28A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81번.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200,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는 4 플러스 J3. 전원과 부하 사이의 선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선전류를 물어봤지만 우리는 지금 임피던스 가지고 구할 겁니다. 항상 3상 계산할 때 임피던스를 활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상위 기준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요. 자, 임피던스를 이용할 거니까 출제자가 선전류를 물어봤지만 내가 전류를 이렇게 임피던스 분의 전압 이렇게 구할 거라면 이게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얘는 상전류가 되는 거고 상전압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전압을 넣어야 되는데 상전압이 얼마냐? 지금 문제에서 요 VAB가 200이래요. 그 요게 지금 상전압 200인데 그러면 이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도 200이고 상전압도 200 똑같으니까 여기 그대로 200이 되는 거죠. 나누기 임피던스가 얼마냐면 4 플러스 J 3이 됩니다. 자, 이걸 계산기로 누르시면 이게 아마 40에 위상은 마이너스 36.87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상전류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건 상전류예요. 상전류. 그럼 문제에서는 선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얘를 선전류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여기로 와서 우리가 지금 델타 결선이고요.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이나 상전압은 똑같지만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가 크죠. 그리고 위상은 30도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선전류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상전류에 루트 3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전류가 지금 계산된 게 40이니까 크기는 40의 루트 3배가 돼야 되고요. 위상은 마이너스 30도가 돼야 되니까 원래 위상인 마이너스 36.87도에서 마이너스 30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66.87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크기가 40 루트 3이고 위상은 마이너스의 66.87도가 되는 것을 찾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어지는 82번. Y결선 회로와 등가인 델타 회로에서 ABC 값은 몇 오음이 되겠느냐라고 했네요. 자, 임피던스 등가 변환, 이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Y결선을 델타로, 델타를 Y로 변환하는 건데, 자, Y를 먼저 델타로 바꾼다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여기다가 이렇게 델타를 그리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구할 건데, 자, 구하는 방법. 먼저 얘를 구한다면 얘가 바라보는 꼭지점에 있는 거 2, 맞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곱하고 플러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면서 곱한다 그래서 1, 2 플러스 2, 3 플러스 3, 1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2를 곱하시면 1 곱하기 2 하니까 2. 그 다음에 2 곱하기 3 하시면 6. 3 곱하기 1 하시면 3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다 더하시면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 값이 2분의 11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얘를 구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얘가 바라보는 꼭지점 이쪽에 있는 게 3이죠. 그럼 3분의 위에는 다 분자는 똑같이 돌아가면서 곱하는 거니까 이거 다 곱한 거랑 똑같죠? 11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값은 3분의 11. 자, 이제 이 B자리는 여기죠. 그럼 얘가 바라보는 꼭지점에 있는 얘가 1이죠. 그 분자는 똑같다 그랬으니까 1분의 11이 돼서 그대로 11이 되겠네요. 그럼 순서대로 A에서부터 보면 A는 3분의 11, B는 11, C는 2분의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83번. 삼상부하가 델타 결선되었습니다. A상에는 컨덕턴스가 0.3, B상에도 컨덕턴스가 0.3, C상은 U도 서셉턴스가 0.3이래요. 자, 여기 U도 서셉턴스라는 거를 주목하시고요. 자, 이때 영상 어드미턴스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영상분 구하는 방법은 전압이든 전류든 임피던스든 또는 어드미턴스든 다 똑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분은 3분의 1배에다가 3상을 모두 더하면 되죠. 그래서 YA 플러스 YB 플러스 Y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 B, C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A상과 B상에는 컨덕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A상에는 컨덕턴스가 들었고 B상에도 컨덕턴스가 들었는데 C상의 어드미턴스는 서셉턴스가 들어있대요. 근데 서셉턴스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유도성, 용량성이 있습니다. 이때 서셉턴스는 허수부인데 이 유도성일 때가 마이너스 J, 용량성이 플러스 J가 붙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컨덕턴스는 실수니까 그대로 3분의 1에다가 자, YA는 0.3, YB도 0.3. 이제 YC는 C상에는 U도 서셉턴스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J의 0.3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시면 되니까 0.6에다가 3으로 나누시면 0.2, J에다가 이런 걸 3으로 나누면 0.1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3상회로에서 각 상전압이 VA가 60, VB는 0, VC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J의 120일 때 A상에서 정상분 전압 구하래요. 그럼 정상분 전압 구하라 V1이죠.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VA 플러스 A 곱하기 VB A 제곱의 VC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 벡터 연산자 A가 크기로 말하면 1에다가 위상은 120도인데 이거를 실수 허수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그 다음 A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입해 볼까요? V1은 3분의 1에다가 자, VA는 60V라고 줬으니까 그대로 60 플러스 자, VBA하고 VB를 곱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VB를 0V로 줬으니까 0은 곱하나 마나죠. 그럼 쓸 필요 없겠고요. 자, A제곱에 VC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A제곱이 요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 여기다가 곱하기 VC 마이너스 10 플러스 J 120이죠. 120.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정상분이 나오겠습니다. 이건 뭐 계산기로 누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산기로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아마 3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대칭 3상 전압이 A상이 VA, B상은 A제곱의 VA, C상은 A 곱하기 VA라고 했을 때 A상을 기준으로 한 대칭분 전압 중에서 정상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죠. 이거 우리 뭐 간단하게 알고 계시죠. 이렇게 A상 기준했을 때 원래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암기된 값이죠. 영상분 제로, 역상분도 제로, 정상분만 A상 기준하면 VA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대로 VA가 정상분 물어봤으니까 정답이 될 겁니다. 또는 뭐 결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공식을 아신다면 우리가 영상분 구하는 공식, 정상분 구하는 공식, 역상분 구하는 공식 뭐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일단 3분의 1이 들어가고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 얘도 3분의 1에 VA 플러스 A의 VB A 제곱의 VC 얘도 3분의 1에 VA 이번엔 반대로 A 제곱의 VB A의 V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VA는 놔두고 VB, VC 자리에다가 자, VB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고 여기 VC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된다 그거죠. 그때 우리가 주목하실 것은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을 하면은 0이 된다는 사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A의 4승은 A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얘가 3분의 1에다가 자, VA는 놔두고 여기 VB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A 제곱의 VA가 된다는 거고 VC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A 곱하기 VA가 된다는 거죠. 그럼 VA는 공통인데 여기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0이 돼버리니까 결국 전체가
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상분은 3분의 1에다가 자 VA 플러스 A 곱하기 VB니까 요게 VB인데 여기다 A를 또 곱하시면 A 3승이 되는 거고 A 3승은 1이죠. 그럼 그대로 VA만 남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도 A 제곱에다가 VC를 곱해야 되는데 VC가 얘니까 여기다가 A 제곱을 또 곱하면 A 3승이 돼서 얘도 1이 되니까 VA만 남죠. 그럼 VA 더하면 3VA인데 3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VA만 남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상분도 구해보시면 3분의 1에다가 VA 플러스 자 얘를 곱해보시면 VB가 A제곱의 VA인데 여기다가 A제곱을 또 곱하면 A 4승이 되고 A 4승은 A죠. 그 A의 VA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VC인데 이게 VC니까 A가 있고 또 A를 곱하면 A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A제곱에다가 A에다가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0이 돼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해서 나오는 건데 결론은 항상 이게 바뀌지 않고 나오니까 우리 이 결과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이렇게 A상을 기준으로 물어보면 그럼 무조건 정상분만 VA가 나오고 영상분, 역상분은 0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교류 전압과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이 몇 와트인가라고 했네요. 자, 평균 전력 물어봤다는 건 결국 뭐죠? 소비 전력 구하라는 얘기고 유효 전력 구하라 이 얘기죠. 그럼 비정연파에서 우리가 유효 전력 구하는 방법 같은 성분끼리 계산해서 더하면 되죠. 지금 보시면 여기 전압과 전류 보시면 사인 100파이 여기는 오메가가 300파이니까 얘를 기본파로 본다면 얘는 3배니까 3고조파가 되겠죠. 따라서 기본파 전력 따로 구하시고 3고조파 전력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죠. 자, 식으로 보면 이런 얘기죠. 자, 비정연파에서 유효 전력 구하라 그러면 기본파 전력 V1, I1, 코사인 세타1. 자, 3고조파 전력 V3, I3, 코사인의 세타3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먼저 기본파 전압 전류의 위상차, 3고조파에 대한 위상차부터 우리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파 전압은 위상이 오메가 t 뒤에 아무것도 없죠? 0도. 얘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자, 전압 전류 위상차는 3분의 파이죠? 그럼 3분의 파이면 네, 60도네요. 이게 세타1. 그 다음에 3고조파 위상차는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차이는 얼마큼 납니까? 바로 4분의 파이만큼 나겠죠. 4분의 파이면 45도네요. 3고조파 위상차는 45도. 자, 이제 그러면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압 전류를 이렇게 계산할 때는 시료값이 기준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맨 앞에 있는 건 다 최대값입니다. 그럼 최대값이 들어가려면 일일이 루트 2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전압도 루트 2로 나누고 전류도 루트 2로 나누셔야 되니까 결국은 앞에 2로 나눠버리면 그냥 최대값으로 구하는 거나 똑같겠죠. 즉 다시 말하면 자 얘네들을 최대값으로 바꾸면 최대값 그럼 기본파의 최대값, 전류도 최대값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1 자, 3고조파도 맥시멈 3고조파, 전류도 맥시멈의 3고조파, 코사인의 세타 3. 이렇게 최대값으로 구할 거라면 원래 루트 2로 나누고 루트 2 나누셔야 되니까 결론은 앞에다가 통째로 그냥 2로 나눠버리면 똑같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대입해 보겠습니다. 2분의 1에다가 자, 기본파의 전압의 최대값 맨 앞에 있는 거죠. 200. 곱하기 전류 최대값은 5분의 1 곱하기 코사인의 자 기본파 위상차 60도 플러스 자 3고조파 기본파 최대값 3고조파 최대값 요 앞에 있는 거 80이네요. 80. 그 다음에 3고조파 전류의 최대값 10분의 1이죠. 역시 위상차는 45도.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겠죠. 쭉 눌러보시게 되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187번 보겠습니다. RL 직렬회로의 순시치 전압 V가 다음과 같을 때 제5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랍니다. 자, 5고조파 전류 물어봤다는 거 주목하시고요. RL 직렬회로고요. R이 4옴, 오메가 L은 1옴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정연파에서 5고조파 전류를 구하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5고조파 전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5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 5고조파 전압의 시료값 넣으면 되겠죠. 그럼 먼저 쉬운 거부터 봅시다. 5고조파 전압 간단하죠? 자, 요 비정연파에서 요 숫자만 나와 있는 건 직류분 사인 오메가니까 기본파, 얘는 3고조파 사인 5오메가 t니까 요게 5고조파네요. 요 5고조파에서 맨 앞에 40은 최대값. 그러면 시료값이 들어가려면 자 5고조파 시료값은 최대값 40을 루트 2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요게 5고조파 바로 시료값이 되겠고요. 자, 이제 5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를 넣으셔야 되는데 임피던스가 RL 직렬일 때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죠. 그런데 우리는 5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 구할 거고요. 5고조파란 주파수가 5배. 그러면 오메가도 5배가 되겠죠. 따라서 오메가 앞에 5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항 R은 4. J에다가 오메가 L이 1이니까 여기 5배 하시면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임피던스는 4 플러스 J의 5. 전압은 루트 2분의 4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기로 누르시면 복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수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허수로 이렇게 나올 텐데요. 출제자는 지금 그대로 절대값으로 물어본 거니까 여기서 크기를 다시 구하면 되죠. 실수 제곱, 허수 제곱, 루트해서 절대값으로 계산하시게 되면 4.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A와 B가 역회로 관계가 되려면, 역회로 관계 있으려면 L 값이 얼마냐? 단 K제곱은 2000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역회로 관계일 때의 L 값을 물어봤는데 L 값이 어디냐? 얘죠? 얘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줬어요. 우리가 항상 역회로 구할 때 기억하실 게 뭡니까? 역회로 조건. 자, 여기다 쓸게요. 자, 두 임피던스 Z1과 Z2가 K제곱으로서 일정한 값을 갖고 있을 때 이 둘은 역회로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L이 C로 바뀌고 C는 L로 바뀔 테니까 얘가 L이라면 얘는 C가 될 거고요. 얘가 C라면 L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게 L이라고 한다면 J오메가 L이 될 거고 한쪽이 C라고 한다면 J오메가 C분의 1이 될 테니까 둘이 곱하시면 J오메가 날아가고 결국 C분의 L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C분의 L 값이 K제곱이 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C분의 L이 K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역회로를 만들 때는 항상 원래 회로에서 무조건 L이 됐든 C가 됐든 소자에다가 첨자를 순번을 차례대로 매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L이죠. L. 얘가 C예요. 근데 역회로를 만들 때는 소자가 뭐가 됐든 간에 순번을 매기시라는 거야. 내가 얘를 만약에 L1 이렇게 말하면 얘는 C2 이렇게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자, L과 C가 서로 다른 종류니까 이게 L1이면 얘는 C1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게 L1 그러면 얘는 두 번째로 C2라고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얘를 C1 이렇게 쓰면 여기를 L2라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요 L이 뭐로 바뀌는 거죠? L이 C로 바뀌는 거죠. 요 L이 바뀌는 얘가 바로 C1이 되는 거죠. L1이 바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C2에 의해서 바뀌는 게 L이 될 거고 요게 바뀐 것이 L2가 될 거고요. 그럼 결국 L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L2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번호를 매기게 되면 L1과 C1이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L2와 C2가 바뀔 거다. 이렇게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L2를 구하세요. 그 얘기면 L2 구하려면 얘랑 곱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쓸까요? 자, L2는
C2에다가 K제곱 곱하시면 되고 C2가 지금 요게 C2라는 겁니다. 그럼 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K제곱은 문제에서 2000이라고 줬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 미리헬리로 답할 거니까 10의 3승 해주셔야 미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요 계산된 결과가 2가 나오게 됩니다. 2 미리헬리 이렇게 나와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89번. 그림의 2단자 회로에서 L이 100mH, C는 10마이크로페럿일 때 주파수에 무관한 정저항 회로가 되려면 R 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앞에서 봤던 앞에 문제에서 봤던 역회로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정저항 조건 그러면 기본적으로 Z1, Z2는 R의 제곱이 되고 항상 이게 L과 C로 나오니까 C분의 L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정저항회로 만들기 위해서 R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 R의 크기를 구하려면 R은 요 제곱 없애면 되니까 루트 C분의 L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L은 100ml, C는 10마이크로니까 대입하시면 L은 100 mH죠. 10의 마이너스 3승. C는 10마이크로페럿이네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루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이게 10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90번. 임피던스 함수 ZS가 S분의 3S 플러스 3으로 표시되는 2단자 회로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우리가 2단자망 회로를 찾을 때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 함수에서 모든 분수의 분자를 무조건 1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ZS는 자, 원래 S분의 3S 플러스 3인데 자, S분의 3S 플러스 3에서 얘를 이렇게 하나 나누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럼 S분의 3S S분의 3이고요.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3만 남죠. 그 다음에 S분의 3에서 요 분수에서 항상 분자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1이 되려면 위아래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S가 되고요. 여기도 3으로 나누면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 가지고 이제 해석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플러스로 나와 있는 건 바로 두 소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앞에 S가 없는 이렇게 그냥 상수로만 되어 있는 건 R 값이고 S분의 1 앞에 있는 개수가 C 값이죠. 그죠? S에 있는 개수는 L 값이고 S분의 1 앞에 있는 개수는 C 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R과 C가 직렬이다라는 거고요. R과 C가 직렬이고 R의 값은 3. C 값은 3분의 1로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R과 C가 직렬, 3하고 3분의 1 찾아보시면 일단 R과 C가 직렬이고 3과 3분의 1 맞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원래 FM적인 방법인데요. 실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직렬이냐 병렬이냐 이게 L 값이냐 C 값이냐 찾는 게 생각보다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쉽게 푸는 방법은 뭐죠? 우리가 원래 이제 요 2단자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RLC죠. 그럼 R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L에다가는 S를 붙이시고 C에다가는 S를 곱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합성한 게 바로 임피던스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돼요. 물론 무식한 방법일 수 있지만 1번, 2번, 3번, 4번을 하나씩 다 계산해 봐서 얘가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얘는 저항입니다. 그럼 저항 값은 그대로 쓴다 그랬으니까 얘는 그대로 3을 사용하시고 요거는 콘덴서니까 C 값이라는 거예요. C면은 S 곱한 다음 역수니까 3분의 1에다가 S 곱한 다음에 역수 이렇게 하면 3이 위로 올라가니까 S분의 3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그리고 둘이 직렬이니까 직렬에 대해서 임피던스 함수 구하라 그러면 직렬은 더하면 되죠. 그럼 3 더하기 S분의 3 이렇게 해서 둘이 통분하니까 결국 S분의
3S 플러스 3이 이렇게 나와서 요 결과가 문제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1번이구나.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계산했는데 얘랑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2번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 방법은 만약에 재수없기 답이 4번이라면 4번을 다 해봐야 되니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얘를 분해해서 하는 게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1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4단자 회로에서 구동점 임피던스 Z11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구동점 임피던스 중에서 이렇게 T형 회로 나왔을 때 11 구하라. 제일 간단하죠. 일단 T형에서 요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서 공통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더한 게 뭐죠? Z11. 오른쪽 거랑 더해 주시면 Z22. 요 가운데 공통이 Z12도 되고 Z21도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Z11 물어봤으니까 공통을 기준으로 왼쪽 거랑 더해 주세요. 그럼 얘는 3. 여기는 J4니까 더하면 되겠네요. 3 플러스 J4가 정답이 되겠죠. 3 플러스 J4,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92번. 다음 두 회로의 4단자 정수 A, B, C, D가 동일한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 회로와 요 회로에 대해서 4단자 정수 A, B, C, D가 같은 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먼저 여기부터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L형이라 그래서 여기서 A, B, C, D 구하시면 일단 여기 0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0이 있다고 보시고 먼저 1 플러스 공통분의 앞에 거 R2분의 R1. 그 다음에 B 값은 위에 있는 R1만 들어가면 되겠고요. C는 공통의 역수죠. R2분의 1. D는 1만 나오겠죠. 자, 요게 바로 요 L형 회로에 대한 A, B, C, D 값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A, B, C, D 구하면 요번엔 여기 왼쪽 날개에 0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0이 들어있다라고 보시고 이게 공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번엔 A가 1이 나올 거고요. B는 위에 있는 것만 나오죠. R4. C는 항상 공통의 역수 R3분의 1. 그 다음에 D는 1 플러스 공통분의 뒤에 거죠. R3분의 R4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A, B, C, D 값이 같아진다라는 것은 각각 같아야 되는 거죠. A는 A와 같고 B는 같고 C, D가 다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얘가 1이 돼야 된다 이 얘기고 또 얘가 1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 값이 1이 되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R1이 0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 값이 1이 나오려면 요 뒷부분이 0이 돼야 되고 그럼 R4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R1과 R4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C 값인 얘하고 얘가 같아지려면 결국 R2와 R3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R2와 R3가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시게 되면 결국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딱 보자마자 벌써 이 두 개가 생각을 해보세요. 같아지려면 여기가 없지 않습니까? 0. 여기도 0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0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도 얘가 0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얘랑 같은 값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R2와 R3가 같아야 되고요. R1, R4가 없어져야 된다. 그 얘기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풀지 않아도 금방 답을 찾아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93번. T형 4단자 회로망에서 A하고 C를 구하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T형 회로 나왔을 때 임피던스로 나오면 A는 어떻게 구합니까? A는 요다 쓸게요. 자, A는 1 플러스 밑줄 긋고 공통분의 앞에 거죠. 그럼 공통이 Z3, 앞에 거 Z1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기 1, 2, 3, 4 보시게 되면 다 어드미턴스로 표현하라 이겁니다. 그럼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반대니까 이걸 어드미턴스 바꾸면 1 플러스 Z3는 Y3분의 1, Z1은 Y1분의 1이 될 거고요. 정리하시면 1 플러스 Y1분의 Y3가 되겠죠. 일단 A는 1 플러스 Y1분의 Y3를 먼저 찾아볼까요?
A에 대해서 Y1분의 Y3. 일단 4번은 아니네요. 그죠? Y1분의 Y3. 요건 다 맞고요. 자, 이제 C를 찾으면 되겠는데요. C는 공통의 역수죠. 그럼 여기다가 쓸까요? 자, C는 공통의 역수, Z3의 역수가 될 겁니다. 그 얘도 역시 어드미턴스로 표현한다면 Z3 역수는 그대로 Y3가 되는 거죠. 따라서 C가 Y3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C가 Y2니까 틀렸고요. Y3 역수 틀렸고 요게 Y3로 나와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4번. 분포 정수로 표현된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이 0.5. 자, 저항 R이 0.5. 자, 인덕턴스는 1 마이크로페럿. 자, 단위는 오hm per 킬로미터고요. 인덕턴스 L은 1 마이크로 헬리 per 킬로미터.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 C가 6 마이크로 페럿 킬로미터입니다. 이때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 즉 무외형 조건에서 컨덕턴스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G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외형 조건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무외형 조건 어떻게 됩니까? LG와 RC가 같을 때가 무외형 조건이죠. 이 조건이 성립해야 무외형 선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G를 구하세요. 그 얘기니까 자, G를 계산하시면 L분의 RC가 될 거고요.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R은 0.5. C는 6에다가 마이크로니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L은 1 마이크로네요. 그대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얘가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95번. 무손실 선로에서 감쇄정수 알파, 위상정수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 값이 얼마냐라고 했네요. 지금은 무손실 선로가 포인트죠. 자, 일단 우리가 무손실 선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손실 선로는 R과 G가 0이 돼야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전파 정수를 계산하면 루트 R ZY가 되고요. 이거를 선로 정수로 바꾸면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G 플러스 J의 오메가 C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무손실 선로니까 R이 없어지고 G가 없어진다 이 얘기네요. 그러면 J 오메가 이것만 둘이 곱하면 되니까 J 오메가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나오게 되면 남는 것은 J 오메가의 루트 LC만 남는 거죠. 근데 이 전파 정수는 원래 어떻게 됩니까?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때 실수가 바로 감쇄 정수, 이게 위상 정수가 되는 거죠. 근데 계산된 결과가 J가 붙어있는 허수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 감쇄 정수 알파가 0이란 얘기고 베타만 오메가의 루트 LC가 남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0, 일단 알파가 0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오메가 루트 LC니까 바로 3번이 정답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96번. dt분의 dxt 플러스 3xt가 5가 되는 요 미분 방정식에서 라플라스 변환 xs를 찾으세요. 단 초기값은 0이란 얘기죠. 자, 아주 간단한 얘기네요. 초기값이 0일 때 자, 미분함수를 라플라스 하면 s를 곱하고 xs가 되죠. 자, 3xt를 라플라스 하면 3xs가 되겠고요. 5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5죠. 자, 그럼 xs로 정리하시면 여기 s 플러스 3을 넘기면 되니까 s에다가 s 플러스 3분의 5가 나오겠죠. 자, 요거 찾아보시면 분자에 5가 들어있고요. s에 s 플러스 3, 4번이 정답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해서 XS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다시 표현하라 라고도 나올 수 있겠죠. 자, 197번.
ft가 3u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인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세요. 자, 지금 시간 함수 ft가 3의 ut 플러스 2배의 2의 마이너스 t. 자, 라플라스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ut 함수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이죠. 자, ut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 자,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at를 라플라스 하면 s 플러스 a분의 1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각각 라플라스에서 합쳐주면 되니까 얘를 라플라스 하시면 fs라고 하시고, 자, ut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이고 여기에 3을 곱했으니까 3배 하시면 되겠죠? 플러스. 자, 지수함수 라플라스 하면 s에다가 요 지수 부호 반대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t 앞에 아무 숫자 없다는 건 1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2배 하시면 되겠네. 그럼 통분하시면 s에 s 플러스 1.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럼 3s 바로 쓸까요? 3s, 2s니까 5s가 되겠고요. 3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s 플러스 3 들어있는 거 분자만 찾아보더라도 3번이 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자, 198번 보겠습니다. fs가 다음과 같을 때 ft의 최종값을 구하랍니다. 자, 우리가 최종값이라는 게 뭐죠? 최종값 f 무한대라고 한다면, 자, 리미트 시간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ft 값이죠. 그러니까 이 ft라는 함수에서 시간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값을 최종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시험에는 라플라스 변환된 s 함수로 주죠. 그럼 얘를 변환하면 리미트 s를 반대로 무한대가 아니라 0으로 보냈을 때 s 곱하기 fs가 바로 최종값이 되겠죠. 자, 주어진 s 함수에다가 s를 한번 곱하고 s를 0으로 보내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계산해 보시면 여기다가 s를 한번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주어진 함수에 s를 이렇게 곱하시면 분모의 s가 다 한 번씩 약분되겠죠?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여기는 s의 제곱. 자, s제곱은 s가 되겠고요. 3s는 3만 남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2s 플러스 15가 될 거고요. 여기서 s를 0으로 하세요. 이 얘기 아닙니까? 그 s가 0이 되면 다 0, 0, 0 지워버리니까 3분의 15만 남게 돼서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값은 3번이 되겠죠. 자, 199번. s제곱 플러스 2s분의 s 플러스 1의 역 라플라스 변화는 그랬습니다. 자, fs가, 자, 이걸 s로 정리해 볼게요. s에다가 s 플러스 2 분의 s 플러스 1이죠. 자, 얘를 이제 역변환하려면 우리는 이걸 부분분수 전개식으로 나누면 되겠죠. s분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 플러스 2분의 b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a하고 b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a 찾는 방법. 자, a는 원래 함수에서 자기 자신의 분모를 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2 분의 s 플러스 1만 남죠. 이때 s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자기 자신이 분모가 0이 되는 값. 0이죠. 그 다음에 b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원함수에서 b를 구할 때는 자기 자신의 분모를 뺍니다. 그러면 s분의 s 플러스 1 그리고 s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자기 자신이 분모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려면 s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s 0이니까 2분의 1만 남을 거고요. 자, 얘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똑같이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값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공통으로 2분의 1이니까 결국 2분의 1에다가 s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 하면 돼요? 역변환하면 되겠죠. 요거를 라플라스 역변환한다 이거야. 그럼 ft 시간함수라고 보고요. 자, 앞에 계수 2분의 1에다가 자, s분의 1을 역변환하면 1이죠. 자, s 플러스 2분의 1은 지수함수가 되겠네요. 2에다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자, 이렇게 원래 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들어있고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200번 한번 보겠습니다. 권수가 2000회. 자, 권수 n이 2000. 저항은 12오hm, 저항 R이 12.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10A 흘릴 때 전류 I가 10A 흘릴 때 자속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가 발생했답니다. 자속 파이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가 발생했대요. 시정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코일이 감겨 있다는 거는 우리가 RL 직렬회로로 볼 수 있겠죠. 코일 속에 저항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럼 RL 회로에서 시정수는 당연히 R분의 L이 될 거고요. 우리 R 값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12라는 거 알고 있어요. 뭘 모르죠? 네, 인덕턴스를 모르죠. 그 인덕턴스 값을 찾으셔야 되는데 권수를 주고 전류 주고 자속을 줬습니다. 그럼 문득 생각나는 공식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LI는 N파이와 같더라. 바로 요 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인덕턴스 구하시면 I분의 N파이가 될 거고요. 그럼 권수 N은 2000, 자속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나누기 전류가 10A죠. 자, 이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12. 그러면 끝났네요. 저항 R도 12고 인덕턴스가 12가 나왔다는 건 결국 시정수가 1세크, 1초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전기기사 300제 문제 중에 회로이론 과목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